여러분, 아이들 작품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그 학원이 하는 행사를 보면 됩니다. 왜냐면 행사는 그 학원이 가장 보여주고 싶은 것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 교육기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보일걸요? 예를 들어서 입시나 수상 경력이 가장 우리 학원의 자랑거리다 하면 앞에 수상 결과가 쫙 붙어 있을 거고, 작품의 어떤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감각적인 부분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전시를 하게 되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기회가 생겼어. 행사가 열려. 그러면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번듯한 작품만 쫙 있는 그런 전시다 하면은 번듯한 작품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겠죠. 아니면 과정의 흔적이나 아이들이 하는 과정의 자국들,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일 거고요. 그렇다면 빠삐용은 17년 동안 어떤 행사를 했었을까요? 저도 한번 되짚어 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는 2014년에 그림 속 뛰노는 감정, 힐링 앤 전시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집단 상담처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갖고 작업에 돌입해서 그것들을 점층적으로 꺼내는 그런 과정을 한 아이당 막 7, 8, 9작품씩 쭉쭉쭉쭉 발전하는 것들을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 전시전을 할 때 오프닝에서 아이들이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다 영상으로 따서 내 마음이 이럴 때는 이래요, 저럴 때는 이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도 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행사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자신감이 이제 키워드였거든요.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였어요. 말로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9학년 친구들은 직접 지나가는 관객 중에 원하는 사람을 그려주는 그런 것도 하면서 이제 나는 이렇게 자신 있다, 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내 작품을 실제로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도 즉석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뿜뿜하는 그런 행사였어요. 또 아트 미션 탈출 해가지고 우리가 했던 수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션이랑 게임을 경험하는 어떤 체험형 활동이면서 또 명화에 대해서 자세히 관심을 가지게 하는 행사였고, 또 산타의 초대라고 학부모님을 초대하는 거였는데 우리 아이의 상상력을 캐치하고 우리 아이의 작품 세계를 알아챌 수 있게끔 하는 퀴즈 미션이 있는 전시였어요. 체험 전시. 그래서 우리만의 상상 공간으로 꾸며진 미술학원 공간을 하나하나 느껴보는 거죠. 우리의 상상 세계를. 또 그런 행사도 있었죠. 부모님만 와서 그 원리 드로잉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업하는 것처럼 학부모님들이 체험을 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는 시간이었고, 또 얼마 전에도 크리스마스 그 케이크 만들기 할 때 이제 아이랑 학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했거든요. 평소 이제 수업에서 경험하는 그 창작의 과정을 부모님들도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쭉 했던 행사들을 보면은 저도 어떤 걸 보여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기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떤 행사를 하는지 정말 그 교육기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미술 교육자 협회에서는 어떤 행사를 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품 전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했던 건 각자의 수업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 시선을 바꿨더니 깨달았던 것들, 그런 스토리를 교육자들끼리 나누는 자리였죠. 그냥 내가 있었던 에피소드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큰 깨달음을 얻은 거, 내 시각이 바뀌게 된 거, 아니면 아이에게 이런 교육 효과가 다가간 걸 내가 직접 체감한 순간, 그런 것들을 이제 통찰을 나누는 자리였거든요. 정말 감동도 많이 받았고, 이것들이 미술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닿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저는 스토리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조금 짧게 담아봤는데 이 프레젠테이션의 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원장님은 우리가 미술 학원 하면서 재료를 정말 다양하게 쓰잖아요. 근데 그냥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다양성만 있는 재료가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구나, 아이에게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인사이트를 얻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한 원장님이 딱 1년 전에 이 고민을 했거든요. 아, 나는 고학년이 잘 맞는 것 같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수업이 힘들다. 고학년만 할까 하는 생각도 한다. 이런 고민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진짜 1년이 채 되기 전에 그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유치부 초등 저학년 너무 좋고 이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맞아서 더 좋은 교육으로 고학년까지 키워내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그래서 정말 그 유치부 저학년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선생님의 텐션을 완전 보여주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제가 그 원린 드로잉 교육도 하고 자료를 판매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원장님이 이 원린 드로잉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솔직히. 그리고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기도 하셨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것을 깨달으셨다고. 그 깨달음이 이 아동 미술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완전히 바꾸게 되셨다고 하셨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던 걸까요? 자, 한번 같이 이야기 들어보러 갈까요? 평택 플레미를 운영하고 있는 이가람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과 함께 사용한 미술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결과물을 더 좋아 보이게 하는 재료를 선택하거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재료,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료들을 선택하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그 후 협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미술 재료를 자기 작품에 맞게 활용해 보기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변화가 아이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예진이라는 친구를 통해 백업이라는 한 개의 영역만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주로 초대 수업에서 백업이라는 재료를 처음 만났고 백업 한번 만져볼래? 백업을 뭐로 붙일까? 라며 아이가 미술 재료에 대해 생각하는 질문 정도만 하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예진이는 백업을 붙이고 세우고 쌓아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슈퍼히어로에서 백업을 보자 예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저번에 썼던 거잖아 라며 백업을 가져가서 만져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하나 보았는데 처음에는 탐색하고 그 다음에는 친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그 재료를 실제 표현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미술 재료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 안에 경험으로 남아있는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는 기억을 불러옵니다. 그 기억은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은 표현이 되고 그 표현은 결국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천안에서 피카미술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윤지입니다. 저는 초보 원장 시절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할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치부 아이들하고 각 잡힌 이론 수업을 하거나 좀 단계에 맞지 않는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었어서 유치부 수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면 그냥 흥미로운 소재만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 예시로 100층짜리 집이라는 동화책을 연계한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도입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와 100층이라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에요 하면서 막 시리즈도 막 얘기하고 저하고 얘기를 정말 잘했는데 자 이제 해볼까요? 라고 활동을 들어가니까 하기 싫어요 선생님 뭐 너무 귀찮아요 이걸 언제 다 그려요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제가 정말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배경까지 다 칠해야 완성이다.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은 다음 수업을 넘어갈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런 아이들에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수업을 이어갔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집중을 하지 못했고 항상 끝나면 보람보다는 너무 힘들다 진짜 녹초가 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은 그냥 고학년 수업만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들을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던 찰나에
이렇게 협회 수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고 선생님 말에 집중을 스스로 하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리는 수업을 보면서 이게 내가 원했던 수업이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비밀지도 딱 첫 수업 했을 때 말이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벌써 집에 가요라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우리 학원에서 한 번도 들어봤었던 적이 없었던 말이었는데 너무 재밌다. 선생님 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잘 짜여진 구성 속에서 수업이 편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수업을 그냥 엔조이라고 봤을 때 다른 수업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적었으면 지금은 어머님들께서 뭐 소개도 해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상담을 하면서 자신 있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엔조이 수업이 다른 수업들보다 비율이 많이 증가하는 게 눈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장기 수강생으로 늘어나는 아이들도 증가를 했고 앞으로의 수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느꼈던 부분은 드로잉 수업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20대 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계속 있어 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수련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러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빠삐용 교육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빠삐용 교육을 처음 만나고 나서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누구도 사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았었던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혼자 유튜브를 보면서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정말 공감을 하면서 끄덕끄덕 영상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원리 드로잉을 알게 됐어요. 원리 드로잉을 또 결정하기까지는 좀 시일이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익숙한 종이 교재 형태도 아니었고 또 이미지 중심의 자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1년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일단은 질러보자. 실패했으면 뭐 그냥 인생교육했다 치고 한번 열어보자. 하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딱 파일을 처음 열어봤는데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은 되지만 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싶어서 그 실망한 마음을 남편에게 나누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근데 남편이 한 몇 주 뒤에 그래도 돈이 얼만데 한 번 더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한 2번, 3번 다시 읽어보면서 원리 드로잉의 기저에 깔려있는 선생님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협회가 그 즈음에 시작이 되었고 기획서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정말 더 깊이 원리 드로잉에 대해서 그리고 코칭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 1시간 함께 하는 이 시간 그냥 즐겁게 나와 함께 하다 가면 그것으로 그냥 저는 만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1시간이 얼마나 이 아이 인생에 소중한 시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미술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이 아이 평생에 남는 배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의 주체, 내가 정말 사랑해서 주고 싶었던 그 아이는 빠져있고 열심히 준비하는 선생님의 열정과 계획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기획서 스터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떤 부분은 계획하고 채우고 어떤 부분은 또 비워야 하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이렇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기 협회에서는 수업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수업에 관한 교육이 아주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2기에서는 마케팅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도 건들면서 이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이야기와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면 선생님이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교육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되면 학부모님에게도 자세히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늘 이 아이 작품 멋있죠? 잘했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 친구가
성장을 했다고 느꼈는지 선생님으로서, 그리고 이 친구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신뢰가 생기고 스토리가 생기고 감동도 있겠죠. 이런 진짜 리얼한 것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협회에 함께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내가 이제 학원을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교육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교육기관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는지를 한번 잘 보시면 그 뉘앙스가 느껴질 거예요. 어떤 거를 어필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결이 맞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행사 한 번도 안 해보신 교육기관이라면 그냥 남들이 다 하는 뻔한 그냥 그림 전시 말고 좀 우리 학원의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학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미해서 기획을 하시면 더 좋겠죠.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든가 드러나요. 과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다든지 설명을 막 엄청 잘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을 영상 자료로 다 남겨서 어떻게 전달이 된다든지, 그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For all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we've been trying to figure out communication. From beating on a drum to painting up in a cave. Then the language came and we got these